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치분권대학 강의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들어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대학은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청도 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청장님께서 이제 회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한 30여 개 시가 있는데 30여 개 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치분권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그 소속이 아닌 시도 자치분권대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치분권대학은 왜 하는 건지 오늘 광주에서 특히 서구청에서 이 강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그 80년대 중반 학번인데 제 원래 꿈은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대학을 가서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세대가 거의 많이 그랬는데 광주 항쟁의 진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치분권, 이 지방자치제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지방자치를 해낸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또 단식까지 15일, 16일 하시면서 관철시켰습니다. 그죠? 어쨌든 제가 그 지난 20몇 년, 30년 가까이 자치분권을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저로서는 여러분들은 별로 뭐 감회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큰 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저희 자치분권대학을 만들고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전혀 긴장이 안 됐는데 여기 조금 긴장이 돼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결국에 우리가 그 지방자치를 하게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사람은 하게 만든 사람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시지만 한 사람은 누굽니까? YS 아주 심플한 사람이죠. DJ께서 단식을 하시니까 YS가 그러면 지방자치제 해가지고 선거만 딸랑하게 된 거예요. 의회 선거, 그 다음에 그 소위 이야기하면서 단체장이라고 지방정부의 수반 선거만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지방자치를 해야 되고 하는 데에서 깊은 고민과 이런 부분이 녹아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중정부를 만들자는 거예요. 다중정부. 그 다중정부란 뭐냐 하면은 잘 아시죠? 그 초안지 보면은 항우하고 유방이 그 천하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그렇죠? 약 70 몇 번 넘게 싸웠는데 마지막에 누가 대권을 잡았습니까? 유방이 잡았죠. 유방이 잡았는데 항우가 역발상의 기계가 있고 여민동락하고 백성하고 함께 군사들하고 함께 뒹굴고 하는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항우는 졌어요. 마지막에 해화전투에서.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항우가 70 몇 번을 싸워서 마지막 한 번을 빼고 다 이겼어요. 근데 마지막 한 번을 지면서 패권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항우는 오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가 가야 돼. 자기가 가야 돼. 자기가 안 가면 져. 근데 유방은 영포, 팽월, 한신 많은 참모들이 돼 있었고 분권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권화된 힘으로 결국에는 이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정부의 기능, 다중정부. 이 지금 광주광역시 서구에 여기 땅에 지금 몇 가지의 정부가 작동하고 있죠? 선생님, 몇 가지 정부가 작동하고 있어요? 여기 광주광역시 서구에 중앙정부? 예? 3개. 아우, 3개 훌륭합니다. 또 정부요? 예. 정부는 중앙정부 하나?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치단체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에 개헌을 통해서 정부로 부르겠다고 했죠. 예. 근데 정부와 자치단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무슨 동창회도 아니고 단체가 뭐냐?
근데 또 시장님, 구청장님도 스스로 단체장이라고 또 자랑스럽게 안 맞죠? 어쨌든 그거를 정부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 교육청이 또 있으니까 그죠? 기초정부, 중앙정부, 광역정부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종래의 우리 기초지방정부는 우리가 스스로도 어떻게 불렀습니까? 말단행정기관, 종합행정기관, 말단행정기관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단행정기관이라는 건 뭐죠? 중앙정부가 시키는 거를 실행하는 마지막 단위에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는 하도 이제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지방선거를 하겠다고 선거를 했는데 정부로서 정책 생산을 하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처음에 중앙부처에서 정부로 부르지 말고 단체로 부르라고 오히려 공문을 내보내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온 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선거를 하고 지방자치제가 됐을 때 어떻게 각각의 정부의 기능이 매겨져야 되느냐? 그러면 중앙정부의 사무는 뭐고 우리 기초지방정부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이거 한 번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죠? 그거를 저는 다중정부 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부의 기능을 한번 봅시다. 정부의 기능. 중앙정부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됩니다. 두 가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은 안정성. 안정성이라는 게 뭐죠?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국방. 국방이 오늘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외교. 맞습니다. 외교. 또. 정치. 국방, 외교, 재정. 재정이 막 흔들흔들 하거나, 그죠?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치안,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무는 누가 가져가야 돼요? 안정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도 조폐공사 만들어가 돈 찍고 대구광역시도 조폐공사 만들어가 돈 찍고 재정 인플레이션 시키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사무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중앙정부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게 이 균형성 하는 겁니다. 밸런스 잡아주는 거, 한쪽으로 안 넘어가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지역발전. 그렇습니다. 국토의 균형 성장.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서울특별시는 날마다 성장하는데 광주, 전남, 대구, 부산 이렇게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 지방이라는 데는 날마다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권을 규제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지방에다가 국토를 균형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그런 균형성이 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균형성에서. 그게 뭐냐면 지역 간 균형과 계층 간 균형이에요. 계층이 뭡니까? 특정 집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장하고 있고 부가 축적이 되는데 농어민은 날마다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응익성이 있다. 조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집단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러한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그 피해를 보는 집단한테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죠? 보편적 복지. 뭐 무상급식 이런 시리즈들 보편적 복지. 지금은 누가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가 말단 행정기관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 수행만 하고 있죠? 정책 결정은 중앙이 하고. 근데 그런 균형성이 있는 사무는 중앙정부의 사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우리 지방정부의 사무와 기능이 몽땅 여기에 종속되어 있어 지금.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공무원 아니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공무원 아니신 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스스로 중앙정부의 이 정책 결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구라고 조금 착각을 하고, 그죠?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렇게 사무를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처럼 이런 기초지방정부는 사무를 완전하게 새로 만들어내야 돼요. 완전하게. 종래에는 법을 집행하는 제일 말단 기관이었어요. 그죠? 법을 집행하는 제일 말단 기관. 근데 중앙정부가 시키면 집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돌아서서 있어요. 뒤돌아서서. 법을 집행하는 제일 말단의 기관이 아니라 주민, 시민들의 권익과 뭐를 지켜주는 최일선 기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뭐냐? 지방정부의 사무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해가지고 이 세 가지더라. 이 세 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주민의 자치권 강화. 주민의 자치권. 우리 주권 재민이라 그래요. 그죠?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우리 주권이 우리 시민한테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이게. 그죠? 있기는 있어. 뭐 합니까? 선거할 때 투표해. 선거할 때 투표해 놔놓고 우리는 주권이 나한테 있다고 믿고 싶어. 그런데 과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주권이 나한테 있는가? 제가 이번에 시흥시청에서 있다가 사직을 하고 문재인 캠프에 가서 자치분권 균형발전위원회라는 선거 캠프에 자치분권 균형발전위원회 정책팀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해가지고 공약 발표를 하셨죠. 그게 뭡니까? 자치 입법권을 주겠다. 지방자치단체라 부르지 않고 지방정부로 부르겠다. 그거를 입안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하시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실행돼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그죠? 어쨌거나 주민의 자치권,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이거는 참 생각할 여지가 많아요. 우리가 자치를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결국에는 이거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뭘 요구하죠? 지역에 예산 많이 따와라 그래요. 그죠? 정례 수업하시면서 보충서 원리 이런 거 들으셨죠? 근데 국회의원이 중앙에 가서 예산 따오는 사람으로 생각해. 근데 그 예산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 젊은 공무원 누굽니까? 중앙부처에서 누가 쥐고 있어 지금? 기획재정부 쥐고 있죠?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광주광역시 서구청 산하에서 지금 서구에 도로 닦고 서구에서 뭐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 거 알아요.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모르는데 그걸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그런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우리 마을의 일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차츰 설명하겠지만은 지방정부의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우리 여기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는가요? 많이? 어떤가요? 분위기가 지금 너무 딱딱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어디 다른 데 강의해서 이야기하면 엊그저께 제가 용인 가서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아니요! 하면서 그래요. 근데 여기 우리 많은 분들이 다 공무원인데. 근데 왜 그렇죠? 그 탓이 공무원한테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자, 어쨌거나, 옛날에 이 공무원하고 관료하고 어떻게 다르죠? 공무원은 뭐고 관료는 뭐죠? 우리 모를까요? 관료가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관료는
관을 쓴 사람이, 그죠? 관 누가 씌워줘요? 임금이 씌워줬잖아요, 임금이. 관료는 왕명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왕명을 전달하는. 쉬 물러거라. 쫙 물러. 그래서 그 왕명을 어떻게 집행해요? 전하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빨리 비켜. 이렇게 하는 게 관료예요. 근데 그런 지금 왕이 있나요, 우리한테? 예? 왕 없습니다. 지금 왕이 누굽니까? 예? 왕이 대통령입니까? 우린 지금 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왕 없는 시대가 뭐죠? 유승민 씨가 많이 떠들잖아. 유승민 씨가 공화정.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딱 돼. 공화국의 주인은 누구냐? 시민이에요. 그죠? 공화국의 주인. 프랑스 대혁명 때 공화정이 처음으로 태어났는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폐위하고 공화정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공무원이야. 그거는 뭡니까? 왕정을 폐하고 공화정을 만들 때 시민들은 뭐를 요구했을까요? 야, 내 삶의 질을 좀 높여다오. 내 삶의 질을. 누가? 내가 세금 줄 테니까 너희가 왕명을.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습성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전에 다녔던 시흥시청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에 보면은 관차 보면은 관차라 그러죠. 관차. 거기다가 커다랗게 적어놨어. 뭐라고 적어놨죠? 선생님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커다랗게 앞에 공무수행이라고 적어놨어.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쉬 물러거라 하는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번도 우리는 정말로 공화정을 막 만들기 위해서 혁명을 해가지고 생겨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제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우리 공화정 정부를 만들어 놓고 여기 광주 서구청을 만들어 놓고 내 삶의 질을 저쪽 언덕으로 높여달라 했는데, 야, 참 심각하다. 이 공화정 정부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미션을 주는 걸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얘들아 내 삶의 질을 높여다오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안 하니까, 공무원 교육 80시간 책정해 놓고도 안 해.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에 동네 오케스트라도 꿈이 시장배 우승하는 거고, 동네 축구단도 월드컵 경기 뭐 어쩌게 시장배 우승해가 어디 나가는 거고, 이렇게 집단의 꿈이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는 집단의 꿈이 없어. 집단의 꿈이. 공화정 정부를 만들 때는 내 삶의 질을 저 언덕으로 높여달라고 만들어 놨는데 공부 안 하고 교육 안 하고 안 해주니까 세월이 많이 가니까 나는 그런 꿈이 없네. 그러니까는 왕도 안 계셔. 그러니까 관료제가 자꾸 돼 가는 거예요. 공직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공직사회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공직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내가 공직 있는 동안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돼요. 그 다음, 자, 특색 있는 지역개발. 이게 뭡니까? 브랜드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도시의 광주 서구의 브랜드가 뭡니까? 뭐 있어요? 광주 서구에? 자, 광주 서구는 말고 광주광역시의 브랜드는 어떻게 있죠? 어디 가서 물으면 다 쌀 나와, 쌀. 자,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중앙 집권하면서, 자, 봅시다. 광주 서구청 직원이 여기 공무원이 있는데, 우리 이제 광주 서구 시민하고 광주 구민하고 동구 구민이 싸우고 있어. 주먹치고 싸우고 있다고. 그럼 광주 서구 공무원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 예? 말려요? 제가 시흥시청 공무원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안산 시민하고 시흥 시민하고 싸우면은 일단 안산 시민을 제압하고, 그러고 구해놓고, 우리 시민을 구해놓고, 시민님 왜 싸웠습니까? 물어보고, 우리 시민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다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 우리가 해외 나가잖아요. 해외 나갔을 때 영사 콜센터에서 문자가 와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영사관입니다. 위급할 때는 이 번호를 길게 누르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그렇게 연결을 했어. 근데 영사관이 왔어. 내가 중국 놈하고 싸웠다고.
근데 영사관에서 와가지고 누가 잘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국민이 내가 서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서운하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일단 내 편을 들어주고 중국 놈을 혼내고 그러고 나서 내가 잘못했으면 해주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광주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야. 어? 시민의 삶의 질을 지고 간다는 생각이 없어. 어쨌든 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응? 자, 그래서 중앙집권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때는 제가 경북대 나왔어요. 우리 때는 나는 학생운동했지만 내 친구들은 맨날 당구 치고 놀았어요. 대학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뭐 수업도 안 되고 맨날 시위다 있고 하니까. 근데 다 대기업 갔어요. 다. 꼴찌 해가지고 막 겨우 졸업하는 사람도 포스코니 다 갈 수 있어. 지금은 우리 아이들 정말 취업할 것도 없어요, 이제. 경제가 점점점 집중이 돼가지고 거의 막 빵집마저도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재벌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오랜 중앙집권의 폐해예요. 만약에 지방자치를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방자치를 했다면 여기 시민 두 분이서 꽃차 모임을 만들어가 동아리 연구회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브랜드로 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기업을 하고 있어. 그럼 저 브랜드를 키워줄 거예요. 그럼 광주광역시 서구의 관내의 기업들을 육성을 해야 돼요. 응?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그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웃 일본에 가면은요 브랜드가 넘쳐나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지역 토산품 브랜드가. 그 다음에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에 뭐 여기 가볼 만한 데 있어요? 물으면은 아마 대개 다 아이 뭐 우리는 별게 없어요. 저 짠 데를 멀리 가고 있어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어디를 가든 우리 동네는 별게 없고 저 딴 데 가라 그래. 멀리 가라 그런다. 멀리 가도 똑같아. 그게 왜 그렇죠? 유럽 한번 가보세요. 여기 뭐 있어요 하면은 아이고 우리 동네 가보면 사실 별게 없어. 근데 그분이 막 이야기해. 자기 동네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역사를 알다 보니까 스토리가 많아. 그러니까는 그걸 자꾸만 브랜드로 키워내고 가치를 키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특색 있는 지역 개발 도시 브랜드를 키워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가치를 심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자치하면서. 자, 우리 여기 영상 만들고 있죠. 자치분권대학도. 자, 우리 봅시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영상 시청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시민님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50명? 30명? 100명? 2명? 그 수준입니다. 그렇죠? 맨날 우리 구청 잘한다고 자랑이나 하고 있는데 누가 보냐고 그거를. 그러니까는 안 돼. 그래서 저희 지금 핸드폰 한번 내보세요.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잘하겠다는 걸 잘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시흥 아카데미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책 대상도 받고 했는데 한번 쳐보세요. 시흥 아카데미 안에는 학교가 80개 있습니다. 고차학교, 양봉학교, 산림경영학교, 전통주학교, 맥주학교, 와인학교, 보편적 복지를 배운다, 스웨덴 학교, 주민자치학교 80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회 숫자가 3만, 4만, 전체적으로 조회 숫자가 한 150만 명 정도 돼요. 지금 미국서도 전화가 와요. 이거를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도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브랜드를 키우고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하고 키우기 위한 남들이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벤치마킹 좀 이제 하지 맙시다. 우리 시에서 작년에 무슨 행사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잘했어. 근데 새로운 담당자는 전에 뭐 했는지 안 살펴보고 옆 시에 가가 물어보고 있어. 전에 했는 게 훨씬 훌륭한데 지는 새 담당자 와가지고 옆 시에 가가 물어보고 있다고. 벤치마킹 한다고.
내가 내 도시를 공부를 하고 서구 공무원은 서구에서 정년퇴임 하실 거 아니에요. 내 도시를 공부하고 내 도시의 이야기를 키워내고 그 가치를 심어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 지방정부, 우리 기초지방정부의 세 가지 업무는 이렇게 된다. 우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내 삶이 시민의 삶의 질을 내가 높이고, 그죠? 주민의 자치력을 키우고 마을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치다. 이해되시나요? 이 표가 지방자치하자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는 행자부에서 장관정책보장도 하고 했다고. 근데 제가 지난번 20년간 이거 태클을 가했거든. 이거 지방행정연수원. 여기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제일 가고 싶은 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임 선생님 어디예요? 어? 지방행정연수원이야. 그죠? 맞죠? 왜? 왜? 아신다는 표정인데. 지금 지방행정연수원 가시고 싶은 분. 요거 5급 사급모만 되면 요거 가야 돼. 승진을 했더라도 요거 수료를 안 하면은 사무관이 안 돼. 요거 딱 수료를 해야지 사무관을 시켜줘. 그렇죠? 그러고 우리나라의 공무원 2대 교육기관이 있어요. 지방행정연수원하고 또 뭐 있습니까? 아유, 아시잖아. 중앙공무원 교육원이 있잖아요. 중앙공무원 교육원도 행자부가 운영하고 지방행정연수원도 행자부가 운영해. 그죠? 근데 중앙공무원 교육원은 누구 교육시켜요? 중앙부처. 그렇죠. 중앙부처 공무원을 교육시킨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행자부가 가르치는 거, 교육 공부시키는 거는 맞아. 이해해. 근데 왜 지방공무원도 행자부가 가르치죠? 자, 보세요. 그래서 얘가 이거 태클을 많이 걸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번 한 20년 태클을 걸었어.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꿔서 안 되지. 아예 내놔야 되지. 그러면서 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어떤 교육을 하느냐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교육들을 하더라. 이런 교육들을. 리더십 교육, 뭐 보고서 만들기, 아침을 여는 요가, 홍보 전문가 비주얼 싱킹, 뭐 그죠? 예산 회계, 민원, 문서 작성, 스피치.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수료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설문조사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 평가가 돈 많이 있으니까 예산 많이 쓰니까 교육을 해. 평가가 높게 나왔어요. 근데 노란색 2개가 있습니다. 노란색 2개가. 이 노란색 2개가 뭡니까? 수요조사. 야, 지금 이 교육이 이 시점에서 맞니? 라고 물었더니 똑 떨어져. 50%로. 똑 떨어지더라. 별로 내가 지금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전이 효과. 네가 이거 배워가지고 네가 가서 업무에 써가지고 다른 데 할 수 있니? 하니까 더 똑 떨어져. 48%. 교육을 잘하고는 있는데 우리한테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동의하시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만들어 놓고 온전하게 시작은 못했고 참여정부 때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했는데 지난 정부 2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뒤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광주 서구처럼 이런 데서 이제 협의회도 만드는데 참여하고 하면서 우리가 각 시군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 가치관, 뭐 이런 주민 아카데미, 이런 다양한 걸 하는데 이것도 좀 전문화가 안 돼 있더라.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자치분권대학 기본 과정이에요. 나중에 이 지방자치분권대학의 꿈은 대학원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석사 과정으로 들어서 전문가 과정으로 학위를 받아서 나가서 지방 공무원들이 지방을 키우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대동소이에 대동소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오면서 광주 서구 사례를 조사해가 오면은 서구 분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시흥시 사례를 쓰는 거예요. 자, 사이버 교육 봤죠, 여러분들? 예. 교육 시간 80시간으로 돼 있죠? 예. 그 80시간 만든 정부가 노무현 정부예요. 어쨌든 80시간을 하도록 해놨는데 사이버 교육을 하죠. 우리가 사이버 교육을 하는데 그 시흥시에 사이버 교육이 이렇게 많이 들어. 1,500명, 뭐 200명 이렇게 듣는데 지방자치에 관한 게 있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있는가 봤더니만 2개가 있더라고. 이 지방자치제도, 이 지방자치 행정 어떻게 할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과 시켜가지고 몇 명이 들었니? 뽑아봤더니만 2명 들은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2명이나 들었으니까. 그래서 2명이 누구니?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2명 들은 사람한테. 선생님 뭐 좀 아시는 표정인데 깜짝 놀라면서 노래는. 이 사람은 왜 놀랐을까요? 다 아시는 분위기야 지금. 틀어놓기만 한 거야. 그걸 들으려고 하니까 그냥 어떤 게 있나 싶어서 틀어놓기만 한 거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물으니까는 틀어놓는 거 추궁할까 싶어가지고 교육 시간만 채운 거라고. 그래서 아유, 선택해 준 거면 나는 대단하고 고맙다. 존경한다 그랬어. 그래서 그 교육을 살펴봤어요. 15시간짜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주민의 권리와 의무, 주민의 피선거권, 주민감사, 이게 뭐 60년대, 70년대 이런 교육 안 해, 지금. 들을 수가 없어. 60년대, 70년대 이런 교육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이게 심각하다. 응? 그래서 뭘 만들었다? 자치분권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지방 우리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을 인적 자원을 좀 개발해가지고 능력을 확 키우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협의회를 만들고 우리 서구청장님도 들어오시고 저기 선생님도 저희 불러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무엇을 이제. 그죠? 거기에서 기본과정, 전문과정, 생활자치특화과정. 이게 뭐냐면 브랜드를 키우는. 여러분들 여기 기획파트에 가서 업무를 하시거나 하면은 정말 로컬 브랜드 키워야 된다. 그죠? 자치의 꽃이에요. 주민들이,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는 공공 영역밖에 믿을 데가 없다. 그래,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프랜차이즈 본사 역할을 해야 된다. 프랜차이즈 본사 역할을. 주민들한테 디자인 만들어서 명함도 만들어주고 간판도 만들어주고 상인대학도 열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저건 공공이 할 수 있잖아요. 세금 받아가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디자인 교육하면서 주민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자치과정에는 도시 브랜드를 키우는 그런 걸 해야 된다. 보편적 복지를 배운다. 인문학학교 희망경제 자치분권, 조경, 백년정원, 온돌, 허준. 이게 가치를 심고 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지방자치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도 오고 돈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광주광역시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 광주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더 어렵게 살 것인가. 나는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아시죠? 왜 자치분권을 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여기 이제 이것은 중요한 워딩이에요.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자는 거예요. 다중정부를 만들어가 기능을 분리해가지고 좀 더 서비스지를 촘촘하게 하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를 좀 다변화해보자는 건데,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제가 이 모형을 티브 모형이라는 이건 이론인데,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중앙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재가 대한민국 전체에 균질하죠. 균질하다면은 지방자치시대는 시민은 어디 가서 살 것인가? 결국에는 지방 공공재를 생산하는 특성에 따라서 살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론 모델이에요. 반드시 그렇진 않은데
교육을 잘하면은 아이고 우리 안성이 교육을 잘하네 하면 안성으로, 광주 서구가 정말 노인복지만큼은 잘하네 하면 노인들은 또 이리로,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들을 낳으니까 거기는 정말로 그 아이 키우기 좋네 하면 용인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국민이 만족하는 원하는 게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 각자가. 그러면은 자기 도시의 가치를 가지고 잘 키우면 주민은 그렇게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게 발로 하는 투표가 된다, 이게. 발로 하는 투표가 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근데 제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가서 그 건의를, 공약을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게 자치조직권이라는 거를 제가 건의를 했어요. 공약 안에 만들었는데 거의 원안을 다 대통령께서 받아주셨는데, 막 자치분권 제가 진짜 어렵을 거라 생각해요. 참모들은, 핵심 참모들은 완전히 말이 안 돼요. 근데 오로지 대통령께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강기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치조직권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돼서 자치조직권. 자, 그 표가 다 있으니까 이거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데, 미국 인구가 3억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 명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지방정부 숫자는 대략 240개 돼. 근데 이 숫자를 X값을 구하면 미국은 몇 개가 돼야 되느냐? 미국의 자치정부 숫자는 대략 한 1,500개가 돼야 돼.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데 몇 명이라고요? 몇 개라고? 여기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제외한 숫자가 87,000개예요. 87,000개. 이게 뭡니까? 자치조직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여기는 안 나오니까 한 개 묻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가보면 이제 도로 표지판에 뭐 예를 들어서 시티 이름이 나오고 그 밑에 P 해가지고 숫자가 딱 나와요. 그게 사람 숫자예요. 인구. 미국서 시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몇 명일까요? 한번 시원하게 맞춰보세요. 우리 시 되려고 하면 몇 명 돼야 돼요? 광역시 말고 법적으로 몇만? 근데 미국의 한 시가 인구가 아주 적은 숫자가 있어요. 최소 미니멈 몇 명일까요? 10만. 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아. 5만. 1,000명. 와, 파격적인 안을 내놓으셨네. 좀 더 낮춰야 돼. 500명? 예? 단단히 있을 때 20명 뭐 그때 있은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투표 뭐 갖고 왔는데 아주 낮은. 우리 선생님 18명이에요. 예. 시가. 그 18명인 시는 시장이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그 기관 구성의 형태에 있는 것처럼 기관 대리평, 기관 통합평 뭐 이런 이야기 들었죠? 그 시에 주민등록 들어가면 뭔데? 옆시에 갈 때 와야 돼. 근데 등본이 중요한 게 아니야. 18명이 사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18명이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뭐 해가 먹고 살까요? 시민이 18명이란 거 팔아서 먹고 살아. 우리 시는 18명이거든. 그거 해가 팔아먹고 산다고. 거기 가면은 뭐냐면은 집이 3개 플러스 1개가 있어요. 3개는 뭐냐 하면은 와이너리, 와인을 만드는 집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리공예,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유리불어가 가르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거 파는 집, 그렇게 있고 우체국이 쪼매난 게 하나 있어요. 18명이. 그래서 시를 구성해 놓고 우리 시는 18명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하면서 18명 가지고 파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구경을 하고 18명이 어떻게 사나? 뭔 시야? 시장 어디 있노? 하면 계속. 그럼 유리공 사가지고 가면서. 자, 그게 뭡니까? 자치조직권이다. 조직권. 그런데 우리는 참여정부가 끝나고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실 때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행정구역 통폐합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흥시 지금 그때 통폐합되는 시가 몇 개 있죠? 청주, 청원, 마창진, 뭐 여기 있죠? 근데 우리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행자부가 시장한테 물어본다? 의회에서 투표한다? 우리 이 선생님 젊은 공무원에서 모르죠? 2009년의 일이네 이게.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론조사 해가지고 50% 넘으면 통합한다 그랬어요. 시의회, 시청 공무원들은 아무 상관없어. 그냥 행자부가 전화로 여론조사해가 50% 넘으면 합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통합 대상이 된 거예요. 합치자. 무슨 합치면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거죠. 키우면 좋은 줄 알고 합치자 해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안 합쳐졌어요. 그거는 우리 시민들 의식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반대했을까요? 우리 시흥시는 한 지붕 두 가족이야. 이쪽 시민들은 옛날에 부천구에서 떨어져 나왔고 이쪽은 옛날부터 시흥시야. 근데 택시가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해. 택시가. 교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했는데 행자부가 조금만 똑똑했으면은 제가 있었으면 딱 쪼개가 요거는 부천시, 요거는 안산시 했으면 투표해서 바로 통과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분들은 이제 투표한다 하는데 이쪽에 와가지고 아니 저 합친데 안산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안산하고 합쳐? 부천하고 합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조사 했더니 이쪽에서는 찬성 의견 나고 이건 압도적 반대가 나와가지고 안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브랜드 키우고 자치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게 안 된다. 어쨌든 자치 조직을 만드는 거는 법령이 딱딱 주민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도 뭐 의원 내가 저기 요즘 카탈루냐 뭐 스페인 시끄럽죠. 거기는 이제 몇몇 주는 선거를 하면은요. 1등은 동장. 동에서 투표회가 1등은 동장이 돼요. 2등은 사무장이 돼요. 그리고 동장은 자동적으로 시의원이 돼요. 그럼 시의원 중에서 호선해서 시장을 뽑아요. 이런 형태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양한 형태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지 된다. 지금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대도시니까 틀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동해 인구마저도 중앙부처에서 몇 명 이상 동해라.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참 그런 자치가 안 된다. 아시겠죠? 이게 기관을 구성하는 형태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숫자가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거 뭐 특별 목적 지방정부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치를 했더니 이렇게 지방자치를 했더니 미국이 지방자치의 전시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민주주의 정치, 민주주의가 단련이 되고 민주주의가 다양한 실험이 되고 정치 지수가 성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대공황 시기에 뉴딜 이런 것도 국가적으로 시행해서 실패하면 엄청나게 타격이 오잖아, 그죠? 근데 작은 단위에서 실험해보고 좋으니까 다시 전국으로 확대되고 이런 좋은 효과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방자치는 이런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정치 지도자를 키울 수 있다. 그 독일에 가면요, 이게 그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의 이름이 어떤 정당이냐면은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아줌마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지방에서. 근데 그 아줌마당은 평소에는 그냥 막 열심히 하세요 하면 엄마처럼 편안하게 해주는데 쓰레기 문제하고 원전 문제만 나오면은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건 딱 그렇게 하면서 지역당이 있는 거예요. 지역당이. 일본도 지역당이 있죠. 캐나다 그 실버 박스당이라는 게 있어요. 할머니당. 그 할머니당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실버 울프당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직접 후보를 내거나 다른 후보를 지원해주면서 우리 이거 한다.
이게 뭡니까? 정부야, 정부. 정부하고 단체가 어떻게 달라요? 정부는 정책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정치가 행해지고 입법, 법을 만들고 행정, 사법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입법, 사법, 입법, 행정, 사법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 정부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더라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죠? 분권을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바꾼다 그랬죠, 그죠? 헌법이 바꾸는 게 우리가 헌법 하면은 막 신성한 법률이고 아무도 건드려서 안 되는 법률이고 막 이래.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률을 만드는 데는 어딥니까? 법률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듭니다. 그죠? 국회의원이 만들어요. 헌법은 누가 만들죠? 헌법은 원래 국민이 정치인들한테 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니는 어디까지 하고 니는 어디까지 하고 니는 어디까지 해라. 싸우지 마라이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국민투표를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찬성해야죠.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국민이 가이드라인을 끊임없이 바꾸는 거죠. 세계적으로 헌법을 얼마나 자주 바꿨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왜 헌법을 바꾸려고 했나 이거예요. 왜? 저희가 한 7년 전쯤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 국가로 선언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시흥시청에서 저희가 개헌 이야기할게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고 간첩나셨네. 큰일 날 이야기를 하고 있네. 붙들려 가겠는데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고 있죠. 자, 보세요. 왜 바꾸려고 했나 이거예요. 참여정부 때 우리가 뭐 특별법도 만들고 법을 바꾸려고 이 표와 보세요. 유엔 경제사회국의 귀도 베르두치 처장이 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아시아의 제 나라들이 빨리 분권화가 돼야 되는데 분권화가 되려면은 이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분권화 과정을 이끌어주는 입법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입법 체계가. 그런데 입법 체계를 짜려고 맨날 해봤더니만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국회의원들 또 뒤로 만들어놨더니만 또 뒤로 만들어놨더니만 또 뒤로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헌법을 바꿔가지고 뒤로 가면 위헌 소송을 하겠다. 최고 수준의 법률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동의해 준 거예요. 그죠? 법을 바꾸시면 그 다음에 재정분권화 지금 우리 지방세 세목 몇 개입니까? 제가 우리 시흥시는 시정 철학이 생명 참여 분권이거든요. 그래서 10수년간 계속 분권화를 위해서 싸워왔어요. 제가 그때 우리 시장님하고 광주도 와서 광주 시민단체들 만나가 2010년에 분권화 하자고 막 그때 투어도 다 하고 했어요. 지방세 세목이 11개입니다. 그죠? 11개인데 여기 광주광역시 서구는 세목이 몇 개예요? 2개. 광주광역시는 9개. 그죠?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제 도 밑에 있는 시는 도는 6개, 시는 5개예요. 여기 담배 소비세가 어디로 갑니까? 광주시로 가잖아요. 우리는 우리한테 와요. 근데 어쨌든 과연 그죠? 재정 분권화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조금 뒤에도 또 나오는데 안정성 있는 재원과 신장성 있는 재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장성 있는 재원을. 여기 지금 신장성 있는 세 있어요? 우리 시흥시는 이제 담배 소비세도 우리 복이야. 우리가 잘하면은 쫄딱쫄딱 망해. 담배 소비세가 하루에 9천만 원 들어오거든요. 하루에 9천만 원 들어오는데 보고소에서 하는 짓이 뭡니까? 금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 그러고 다니고 있다고. 아니 왜 밥그릇을 차고 있냐고. 여기 지금 재산세 베이스로 돼 있어. 그렇죠? 재산세가 전 세계 세금 중에서 가장 극기 얻은 조세지향이 가장 센 세금이에요. 재산세가. 그거 이제 지방 어쨌든 자 재정 분권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누가 해야 돼요? 국가에서 해야 돼. 중앙정부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돼. 우리 광주 우리 시흥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계 있죠? 인사팀이라 그래요? 인사계라 그래요? 여기. 인사팀이라 그럽니까? 어쨌든 우리 지방정부한테 인적 자원을
휴먼 리소스를 디벨로핑 한다 하는 개념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다면은 누가 인사팀에서는 교육 파트가 가장 선도적으로 가야 돼요. 직원들 엄청나게 똑똑한 직원들 뽑아가지고 평균 이하를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어 우리가. 보세요. 들어오면은 직원들이 어떤 직무 적성이 있는지 다 파악해 어떤 재능이 있는지 재능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끊임없이 공부를 시키면서 보직 경로를 자꾸 열어주면서 인적 자원을 개발해 가야 된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가야 될 길이 멀죠. 예.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재뱅크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뭡니까? 시민이 주권자가 되도록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할게요. 자, 이건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하도 안 돼가 개헌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는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겠다고. 자치단체로 부르던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다 정부라고 불러왔습니다. 정부 역할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권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뭡니까? 우리가 아들을 지금 우리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동의하실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지금 뭐 할놈 신청해라 해가지고 이제 공모사업 열심히 해요. 땄어요. 그러면 시비 얼마 붙이라고 합니까? 반? 50%? 요즘 막 더 나가서 70%, 80% 붙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 돈은 공짜라고 생각해. 우리 시비만 생각한다고. 국비는 그건 공짜로 오는 거니까. 이거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세 제도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들 장가 보내면서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불렀어요. 그러니까 얘야 앞으로 네가 뭐 할 때마다 아버지가 밥 보태주마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며느리하고 짜가지고 아버지 돈을 어떻게 뺄 건가 그거 연구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야 아들아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잘 살아봐라 라고 하면은 기업 유치하면 세금도 더 들고 해야 되는데 기업 유치하면 뭐가 들어 우리가? 땅값만 더 싸게 줘야 되지. 이러한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자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는 재원과 신장성이 있는 재원을 줘야 된다. 신장성. 그게 뭡니까? 소비세. 서울 종로구에 종로구민이 많아요. 외부인이 구민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쓰레기 잔뜩 갖다 버리고 막 맨날 청소하고 담배꽁초 줘. 근데 종로구는 뭐가 들어와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소비세에 종로구에서 일어나는 마트에서 팔리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소비세 1% 받겠다. 라고 지방정부가 만들 수 있어요? 조례? 못 만듭니다. 그죠?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조세 법률주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세는 국회가 정한다. 그래서 이번에 자꾸 특정 대통령이시니까 공약에 자치 입법권 그런 걸 주겠다. 저는 이번에 한 공약 중에서 가장 큰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치 입법권. 그래서 어떻게? 1%씩 받자. 입법해가. 발전에 쓰는 거죠. 아니 종로구청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담배꽁초 맨날 보지는 담배는 내가 안 받고 서울시가 다 받았는데 이거 맨날 내가 쓰레기 치워주고 이렇게 해서 성장할 수가 없다. 미국에 우리 시흥시하고 자매 결연된 시가 로체스터라는 시가 있는데 홍수가 자주 나요. 홍수가. 그래서 거기에서는 의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일몰로 저 수로 다 낼 때까지는 모든 소비세에 1%씩 받는다. 근데 우리 지방자치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그거예요. 소득세 좀 만들어주라. 소득세. 그래서 겨우 이제 지방소득세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옛날 주민세예요. 그죠? 그것도 여는 없어. 자, 이렇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표.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봅시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시흥시 예산표 일반회계. 우리 시흥시가 일반회계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세입이 그죠?
세금이 한 2천 한 몇백억 들어와요. 일반 회계가 거기에서 이제 세외 수입이라든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와서 자주 재원이 한 50%쯤 돼요. 나머지 50%를 이제 국가가 이렇게 보조를 해주죠. 그런데 그 시흥 세무서에서 걷는 국세가 1조 한 1,000억 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세 지방세 비율을 8대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8대 2.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출해서 우리가 자치분권 하자 하면은 돈 달라는 이야기냐라고 그러는데 세출은 이미 지방자치하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세출 예산이 커요. 그죠? 그게 모자라니까 자꾸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정성 있고 신장성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뭐 이런 거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뭐 지방자치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제가 빨리빨리 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행사? 오늘 거기 한번 가보자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분권으로 선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역량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는 이거를 지금 누가 가르쳐줘요? 중앙부처에서 너 그 분권하라고 자꾸 자치하자고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는 거지. 지금까지 아무도 안 가르쳐준 거지. 지금 보세요. 카탈루냐, 스페인 카탈루냐가 지금 뭐 독립안이 어쩌니 지금 시끄러웠죠. 근데 카탈루냐보다 훨씬 더 독립의지가 높은 데는 어디냐면 스페인은 바스크라는 데예요. 바스크. 그 바스크에 축구단이 있어요. 빌바오라는 그 프리미어 리가 스페인 리그에서 뭐 빌바오 한 중간쯤 되는 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바오라는 팀이 우리 시흥시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에스파냐 하니까 그 양반이 성질을 확 내면서 바스크라는 거예요. 에스파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스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살펴봤더니만 바스크는 분리 독립하기 위해서 무장투쟁까지 했던 거예요.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그래서 바스크는 카탈루냐보다 훨씬 자치 수준이 높은 수준에 가 있었는 거예요. 자기 자치 세수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크가 약 8조 원 정도의 세금을 걷으면은 중앙정부에 1조 원 갖다 주고 분담금으로 나머지를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카탈루냐 사태가 샀을 때도 바스크는 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치 수준이 높으니까. 근데 카탈루냐는 그게 없어요. 어쨌든 제가 그 짧게 한다고 막 했는데 우리 자치분권대학 수업 지금 듣고 계신 분 어떻습니까? 재밌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짧게 다면 한 뭐 8강 이렇게 10강 이렇게 조금 이제 처음에는 우리 담당 선생님들 해보면은 학생이 올까 딱딱한 주제인데 하는 부담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 우리 시흥시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해봤더니만 완전히 급이 다르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협의회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이제 이거를 기점으로 계속 이제 확대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죠. 네. 아니 그렇게 우리가 긴 세월 동안 20-30년 동안 이게 제가 행정자치부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시군에다 전화를 해가 뭐 물으면은요 올라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올라와요. 아침에 막 올라와가지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아 왜 그러세요 하면은 이게 상급기가 이라는 거예요. 입에 붙어서 상급기가 이라는 말이에요. 도에서도 감사 오면은 지금 월권하고 있는 게 광역이나 중앙정부가 얼마나 많아요. 법에 없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규정도 없이 자치 사무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어요. 콩을 왜 심었느냐 묻고 있다고. 콩을 왜 심는 거는 시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왜 본인들이 와서 묻냐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그죠? 그래서 결국에 답은 뭐냐면 헌법을 만들어 놓고 또 긴 과정을 가야 돼. 결국에 답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고 확보해내지 않으면은 자치분권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방정부 응원해줘야 돼요. 지방정부. 일단은 다중정부가 되고 지방정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방정부도 내 눈에 물대기식으로는 안 돼요. 아이고 저 도청놈들 꼬라지 보기 싫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결국에는 주민의 자치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정부부터 일단은 분권화가 돼야 돼. 분권은 결국은 자치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자치 없는 분권이 정말로 잘 되는 게 중세 유럽입니다. 그죠? 일본이 지금 일본이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바로 분권화된 사회예요. 에도 막부가 열었을 때 소위 그 영주 다이묘라 그러죠. 아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처녀의 초야권도 영주가 가지고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주 다이묘가 260명 정도 됐어요. 에도 막부 때. 그 에도 막부 때 각 자치 이게 분권화되어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정부인 막부가 통치하는 건 달랐죠. 그래서 볼모로 잡으려고 1년의 절반씩은 쫙 불러 들어가 에도 시대. 그러다 보니까 에도에 가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지방 상품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건 자치하고는 다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분권을 해달라. 보세요.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 행정 영역에서. 우리 여기 지금 광주 서구에 그 우리 시흥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흥시에 우리 도시를 진단하는 기능이 있나요? 사회조사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해요. 끊임없이 진단하고 거기에 맞도록 처방할 수 있는 게 자치잖아. 그죠? 네. 지방 자치를 해야 되니까. 안 하면은 우리한테 그게 없으니까.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치분권대학 좀 성원해 주세요. 아마도 뭐 이게 기본 과정에서 그런데 나중에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 자치분권대학의 교수진이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주장하는 최고의 역량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자치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그분들하고 지역하고 결합시키는 게 자치분권대학입니다. 하여튼 저한테는 뭐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아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